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티 15개라고 해갖고 더티 15라는 그 국가들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거죠.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했을 때 미국은 적자고 우리나라는 흑자고 이런 나라들을 몇 개 골랐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트럼프발스러운 더티 15라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을 했네요. 격떨어지게, 그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격떨어지게 지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도 높은 관세라든지 아니면 상호관세 이런 거 얻어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좀 잘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2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있기는 하겠지만은, 더 있겠지만, 일단은 조선,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권, 이 2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딜을 쳐야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관세가 없고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유리한 것도 맞아요. 솔직히 미국에 대비해갖고 우리나라가 유리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 미국의 위치와 우리나라 위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너희들 희생해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걸를 기준으로 해갖고 각국의 동맹국들을 만들어 놓고 좀 글로벌에서 세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출혈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랑 싸우고 있고 유럽이랑 싸우고 있고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중국이랑 대립하기 위해서 중국 옆에 있는 러시아한테는 또 친한 척하고 있는데, 저급하죠. 너무나도 저급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도 너무나도 저급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미국도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LNG 시장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야 라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얘네들 리포트가 여기저기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10년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셔틀 탱커죠. 9척 2조 원대 수주를 했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도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세계 1등을 10년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와 라는 좀 긍정적인 멘트도 나와줬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게 LNG 사업이었잖아요. 대통령 되고 사인을 먼저 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일인가 25일인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일본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해라, 너희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대출을 굉장히 좀 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돈 빌려서 너희들 이거 해, 뭐 이런 얘기이기는 하죠. 네,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트럼프가 그래 한국은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들 관세 뭐 이렇게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을 보니까, 대만을 보니까 이들이 선제적으로 트럼프한테 가고 아부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거 쌩까고 야 더 줘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조선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뭔가 특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잘 설득을 해보고 잘 해봐야죠. 실적 개선 사이클이 2028년까지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PBR이 2.3배로 기존 밸류에이션 대비 10% 정도 활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올해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뭐 98억 달러 정도인데
상선이 58억, 그 다음에 해양이 4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LNG 선 1개랑 그 다음에 셔틀탱크 9척 정도를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2대 정도가 더 나왔었죠. 이 셔틀이 아니라 에탄올 운반선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LNG 프로젝트 확대로 인해서 2027년 초부터 LNG선 수급은 점진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로 전환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올해 하반기 일을 대비해서 LNG선 발주 예상하고 내년에도 LNG선 발주 강세가 기대가 된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370억 정도가 기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1분기 며칠 안 남았죠. 100% 해지 전략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가 없는 삼성중공업 특성상 1분기 영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도별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할 거다라는 거죠. 고수익선 FLNG는 생산 저자 하역 설비는 오늘 4분기부터 2척 건조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을 좀 제재함으로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배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거고, 중국의 값싼 철강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악재인 거죠.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기는 합니다. 뭐가 우선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고, 어떤 게 더 강력한 시장의 반응을 이끌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 나쁜 거 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 장중에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따라 들어가 보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는, 그래서 한 템포 늦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대응이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겠다? 밀려서 이 구간 라인에서 우리가 천천히 여유 있게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돌파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건가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색을 제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뿅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레벨업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어 갖고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밀렸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갈지.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이제 곧 나오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산 애들, 조선 애들, 좀 많이 움직였던 애들이 공매도에 대한 첫 번째 타켓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여진 것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대차장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여기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차장고가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냥 매도를 쳐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을 빌리는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는 공매도 세력이 해당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명확한 증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매도가 조금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대차장고를 투자자들한테 조금 그렇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진 않죠. 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높으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뭐죠? 삼성중공업은 여기 보이지 않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대차장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향후 1년, 2년, 3년 정도에 보여주는 그 핑크빛 전망을 놓고 보면은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망갈 자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신영증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22,000원 정도를 제시했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요, 목표 주가를, 메리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쭉쭉쭉 나오는데, 저가가 18,000원이고요. 고가를 놓고 보면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죠. 22,000원이면은요, 뭐 여기도 이렇게 훅 트였고, 막 이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얘가 앞전에 이 매물대의 물량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 2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만원과 요 정도 라인 정도. 예.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공매도는 결국은 이제 물론 공매도 맞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 나름의 그래도 성기능을 하는 부분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은 이 구간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개별 이슈에서 악재가 없이 밀려야 돼요. 악재 없이 밀렸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해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여러분 꼭 정독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뉴스만 올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저희는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독한 겨울을 혼자서 보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봄이 곧 오잖아요. 1분기도 마무리가 되고 곧 봄이 옵니다. 저희가 봄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선물 보따리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거 선물 하나하나씩 다 챙겨서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번 봄을 맞이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